네, 안녕하세요. 생애 자산관리 스쿨의 표윤봉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자산관리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고 고민 해결해 드리면서 솔루션을 함께 제안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산관리 전문가 이충환 부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충환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고민을 말씀하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개업한 백상원이라고 합니다. 재테크의 필요성은 항상 느끼고 있지만 월급을 받았을 때와는 달리 수익과 지출이 들쑥날쑥해서 좀처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커질 것 같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자금이 크게 들어갈 수 있어 목돈을 만들고 싶지만 언제 어떻게 쓰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 돈을 묶어 놓을 수 없어 입출금 통장에만 돈을 저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입출금 통장은 금리가 너무 낮고 나도 모르게 빼쓰게 되어 돈을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상황에서 착실히 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금융상품이 없을까요? 네, 이분의 사연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낮다 보니 목돈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고 입출금은 만약을 대비해서 자유로웠으면 하는데 사실 입출금 할 일은 별로 없고요. 조금은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네. 같은데 추천할 만한 좋은 상품이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 꼭 맞는 재테크 상품은 저축보험인데요. 저축보험은 일시납은 1억 원까지, 월 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하는 조건으로 매월 150만 원 한도로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면 발생하는 소득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절세 효과가 있어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네, 저축보험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의뢰자에게 가장 맞는 상품은 적립식 저축보험이며 은행의 적금처럼 내가 저축한 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초기에 정한 목적 자금을 만기에 찾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적금도 있을 텐데 저축보험을 추천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어서 추천을 해주시나요? 예, 일단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기 상품의 보험의 특성상 예금이나 적금보다 보통 이율이 약 1%포인트가량 높아서 만기에 더 많은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현재 2.78%의 이율을 주고 있는 저축보험에 5년간 약 월 150만 원을 납입하고 5년 거치하는 5년 납 10년 만기 적립식 저축보험을 가입한다면 10년 뒤에 1억 620만 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1.8%를 주는 적금으로 같은 기간 저축한다면 1억 80만 원을 찾을 수 있죠. 결론적으로 원금 9천만 원에 약 5, 600만 원의 작지 않은 이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이자 차이가 좀 있네요. 그리고 비과세로 절세 효과도 예. 있다는 말씀이죠. 네, 추가적으로 추가 납입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자영업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추가 납입 기능이라면 추가로 돈을 넣는다 이런 얘기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고정적으로 부을 여력이 안 된다면 매월 50만 원씩만 저축하는 것으로 가입하고요. 여기에 여윳돈이 발생할 때마다 같은 상품의 보험료의 2배인 1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네. 이 경우 추가 납입권은 계약 체결 비용이 부과되지 않아서 기본 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면 150만 원 하는 것보다 고객 입장에서는 50만 원 하고 추가 납입하는 게 훨씬 더 그게 유리한 유리하죠. 그림인 것처럼 예,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자금 흐름이 불규칙적인 자영업자에게는 적절한, 유용한 그런 기능인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추가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저축보험이 좋은 또 다른 이유를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 모은 돈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찾을 수 있는 중도 인출 기능이 있습니다.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 상품이지만요. 해지만 하지 않으면 네. 언제 어느 때 중간에 얼마를 찾던 몇 번에 얼마를 인출하던 그때까지 불입된 이자 소득은 10년이 지난 뒤 비과세 처리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네, 중도 인출에 대한 페널티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인 예, 것 같고요. 그렇죠. 적금이나 예금은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해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렇게 해지할 경우에는 이자의 상당 부분이 손해가 있는데
말씀하신 저축보험은 이자 손해 없이 필요한 돈을 중간에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저축보험에는 또 최저 보증이율이 있어요. 근데 이 최저 보증이율은 장기적인 저금리 시대에 약속된 최소한의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거죠. 네. 자, 자영업자들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저희가 뭐 재테크 비법 있다면 하나 더 말씀해 주시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재테크 비법이라기보다는 재테크 원칙을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네. 뭐 첫 주제부터 좀 공감이 확 되는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자영업자의 경우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에 따라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존재하기에 고정 현금 흐름을 파악해서 매월 저축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네. 특히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을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요. 업황 분석이 잘 되어 있고 재무 상태가 훨씬 양호한 대기업조차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현금을 두둑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네, 두 번째는 분산 투자 원칙입니다. 금융자산은 시간 분산, 종목 분산, 지역 분산이 필요한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과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고물상을 한다면 원자재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 금은방을 하는 자영업자라면 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금을 사 모은다든지 하는 것은 예측이 틀렸을 경우 손해가 매우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금융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 무역업을 한다면 달러를 비롯한 다른 나라 통화에 투자를 해서 필요할 때 통화 분산도 하고 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자, 마지막 원칙은 뭔가요? 네. 세 번째 원칙은 노년에 대한 준비와 사고에 대한 보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위험 관리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축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수비수와 골키퍼와 같은 역할이 필요한데요. 자영업자들은 직장인들과 달리 퇴직금, 퇴직연금 등을 사실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연금으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자영업자에게는 개인연금이 필요하죠. 네네. 자, 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더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거에 네. 좀 대비를 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자동차 보험을 들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듯이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들어서 작은 돈으로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에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도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 봐야 됩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참으로 많은 부분을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해야 되는 어떤 면에서 좀 외로운 직업일 수도 있을 외롭습니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재테크 원칙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충환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